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한국 가면 286만원 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서, 동남아에서 취업 사기를 벌인 그러한 경우인데요. 외국인 최저임금 제도가 불법 체류 부른다. 자,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월급이 20만원, 3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 가서 286만원을 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한 1년, 한 달 일하면 1년치 월급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최저임금제도 이 불법체를 부른다. 결국에는 여기에 이제 이게 하나의 미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싱가포르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뭐 한 80만원 정도 받는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200만원 이상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한국 쪽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서 각종 사기꾼들이라든지 브로커들이 개입해 가지고 결국에는 통로를 이용하고 불법 체류를 하게 되고, 불법 체류 상황에서도 최저임금이 또 적용되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코리안 드림 취업 사기 벌인 베트남 남성 2명의 징역 24년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행 취업 사기를 벌인 건데, 한국에서 일하면은 286만원 벌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서 150명을 모집해 가지고 한 사람당 8천에서 1000달러의 돈을 받은 거죠. 그리고 배를 타고 한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또 500만 동은 건강 검사 비용, 500만 동이면 한 25만원 정도, 그리고 승선료 또 한 300달러 정도를 또 받은 거죠. 하지만 종족을 감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들이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나 일본으로 일하러 많이 가거든요. 말레이시아라든지. 그러면은 한 급여가 뭐 80만원, 100만원 정도 합니다. 뭐 연수생이다, 또는 뭐 대만 같은 경우는 이제 취업하는 사람한테 그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간다라는 거예요. 일도 하고, 그리고 이익이 되는 거죠. 자신이 받는 급여보다 3배 이상이 되니까 일도 하고 언어도 배우고 경험도 쌓고 뭐 이런 등등 해가지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흑인 노예 모집해 오듯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상호간에 우리가 한국에서는 이 정도 줄 수 있다. 그래서 상호간의 협력과 협의와 판단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최저임금이 저는 폐지돼야 된다. 국내도 저는 국내인들한테도 최저임금은 폐지되고 국민 권익금 제도를 운영해서 쓸데없는 뭐 지방 의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없애버리고 그 국민 권익 기금에다가 넣어서 매년 국민 권익 기금을 가지고 이제 누구에게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라는 것을 논의해서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해서 최저임금 제도는 아예 폐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불법 체류자가 41만 4천 명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니까 뭐 관광객으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를 하고, 근로자로 들어와서 불법 체류하고, 또 농어촌 계절 근로자로 와서 불법 체류하고, 또 유학생으로 와서 불법 체류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 거품이 껴버리는 겁니다. 거품이. 이러한 부분들이 안타까운 일이고, 네, 쌍값의 외국인 옛말, 족쇄가 된 최저임금, 이런 얘기가 나오죠. 고용시장 왜곡에 한국 경제가 신음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300만 원 이상 1년 새에 35%가 올라갔다. 네, 최저임금 동남아 가사도우미 도입 민주노총은 중단을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노총도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냥 무작정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해야 된다. 네, 국제적인 노예제도라고 질타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서로에게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존중해주고 절대로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그 나라에서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또 자국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는 또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상호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남아 가사도우미죠. 이모님 모시는데 월 200만원 그 돈이면 차라리 네, 마음 카페에서는 시끌거리고 이거는 부유층 아니면 고소득자 아니면은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여러가지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러가지 뭐 갈등 문제, 뭐 심지어는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절도, 또 아동 학대, 또 뭐 성추행 문제 뭐 등등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이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 정책을 쓸 때는 국익 중심으로 가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국제 시장에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남아만 가봐도 완전히 뭐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네덜란드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나라에서 이미 근로자들을 채용해 가려고 여기서 경쟁이 붙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한국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동남아 가보면은 뭐 일본어 학원, 한국어 학원 굉장히 많습니다. 일본어, 뭐 영어 학원 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해외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해외 국가들도 이 인력 시장이라든지 또는 이러한 데서 다양한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시골까지 가보면은 뭐 영어 학원들이 들어서 있고 이미 뭐 해외 대학들이 들어와 가지고 영어 교실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뭐 캐나다라든지 또는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로 뭐 간병인으로 간다든지 또 요양보호사, 가사도우미 또는 중소기업에 취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